근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눈 녹듯이 근육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걷기, 계단 오르기,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 등이 이제 어려워지고 퇴행성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근육의 중요성은 한두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빨리 늙는 거를 가속 노화라 그러는데 생물학적인 연령보다 정신적, 신체적 늙어감이 남들보다 더 빠른 분들도 계시고 젊음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생활습관의학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근육입니다. 여러분들 노년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재테크라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자산이 많아도 건강이 잃으면 안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이고요. 근테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육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걷기, 계단 오르기 또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 등이 이제 어려워지고 낙상의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죠. 두 번째는 근육은 많은 양의 칼로리를 소모하는 조직으로 근육량이 적어질수록 살이 좀 잘 찌게 되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체내 만성염증이 증가하는데 근육이 충분할 경우에 이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대사성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근육의 중요성은 한두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눈 녹듯이 근육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막 안에 있는 근육의 볼륨 자체가 감소되면 그 감소된 그 볼륨에 지방이 대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막과 근막 사이 또는 조직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자리가 붓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에 근육보다 관절이나 척추에 직접적으로 하중과 충격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퇴행성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버드 헬스 그룹과 자마, 미국 의사협회 저널이죠.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에는 당연히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확인을 시켜줬어요.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근감소증, 심혈관 질환, 골밀도 그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였어요. 눈여겨볼 점은 삶의 질과 독립성 유지, 정신 건강, 심리적 안정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걷기가 무조건 좋다라고 질문한다면 무조건이라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걷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걷는 운동 자체를 그냥 무조건 좋다, 무조건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할 수는 없어요. 걷는 거는 사실 유산소에 가깝고요. 근력 자체의 강화라든지 감소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근력이 더 떨어지는 분도 분명히 목격이 되거든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육 운동 가르쳐 드릴게요. 1번 의자 스쿼트 운동인데요. 의자 앞에 서서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의자에 앉듯이 내려갔다가 앉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보통 3, 4회 하기를 권합니다. 2번 벽 팔 굽혀 펴기. 벽 앞에 서서 손을 어깨 높이에 두고 벽에 대고 팔을 굽혔다가 다시 밀어냅니다. 마찬가지로 3, 4회 반복하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엉덩이 브릿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립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어깨에서 무릎까지 직선이 되도록 유지하고 다시 내립니다. 3, 4회 반복합니다. 네 번째, 앉아서 다리 들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발끝을 위로 향하도록 합니다. 운동이 수월해지면 반대 다리를 올려서 저항을 높여줍니다. 3, 4회 반복합니다. 다섯 번째, 균형 잡기. 한쪽 다리로 서서 균형을 잡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아도 됩니다. 이 각 운동은 3 내지 4회를 처음에 시작하시고 10회 한 세트를 하루에 2 내지 3세트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피트니스를 가고요. 2번은 근력 운동 위주로 PT를 하고 필라테스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뜁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제 한 50대 중반이 접어들지만 이제 앞으로 건강한 인생 후반을 위해서 1번은 유산소, 2번은 근력, 3번은 밸런스, 4번은
지구력 4가지를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골고루, 종목도 골고루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고요. 생활습관의학 관점에서 보면 노년기에는 이제 신체적 건강과 동시에 정서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혼자 하는 운동도 좋아요. 할 수 있지만 함께 여러 사람이 하는 그룹 운동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중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또는 줌바 댄스, 그룹 요가, 저강도 테니스 이런 것들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 운동은 근섬유를 손상시키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데 운동만 하시고 식단이 부족할 경우는 회복이 더뎌지고 근육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감소증이나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드시는, 특히 단백질 섭취 잘 하셔야 됩니다. 다만 노년기의 치아 건강 또는 소화 기능, 만성 질환 또는 질병 상태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이 좋다고 소문났다고 보양식, 치우쳐져 있는 음식 말고 자신에게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명심하면서 지혜롭게 드셔야 됩니다. 노년기에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골고루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두부, 계란, 요거트, 생선, 오트밀,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붉은 육류는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혈압, 당뇨, 심장병이 있다면 좀 제한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닭고기나 생선류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과류는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서 피넛 버터나 또는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번째, 유제품은 근육과 뼈에 필요한 칼슘과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유당불내증 환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지방 유제품이라든지 락토프리 유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충제를 포함해서 단백질 외에 다양한 무기질과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을 보충하는 식단을 갖춰야 됩니다. 노년에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단백질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가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끼니별로 나누어서 30g 정도 복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식후에 활동하지 않고 쉬게 되면 신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체내 지방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척추의 부담을 높여주게 되고 노년기 건강에도 당연히 좋지가 않죠. 그 외에도 혈당 관리, 또 식도염, 소화불량 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는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꼭 걷고 활동하시기를 권합니다. 단백질은 잘 쉬었을 때 가장 잘 합성이 됩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수면장애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장 호르몬이 키 성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근육 성장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수면장애를 겪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게 되고 불균형이 오면서 근섬유의 회복과 성장을 억제합니다. 또한 불면은 체내 콜티졸 수치를 높이는데 콜티졸은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분해하여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근감소를 가속화시키는 굉장히 큰 원인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마찬가지로 콜티졸 수치를 높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높게 유지가 되면 단백질을 해리시키면서 분해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서 근육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즉,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잘 수 있도록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감각이 떨어지면서 보행장애라든지 사지마비, 대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까지 갈 수가 있고요. 허리 요통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좀 많이 걸으셔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운동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하면 약, 못하면 독입니다. 허리 통증이 가장 많이 생길 때가 바로 운동할 때예요. 척추 질환을 악화시키는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시청자 여러분, 척추관절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이동엽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들 직립보행하고 두 벌러 걷지 않습니까?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 척추, 흉추, 또 허리 요추 밑에는 천추와 미추,
또 밑에는 이제 골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탈 합치면 한 33층의 구조물, 즉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 기둥 역할도 하는데 건물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척추의 또 다른 기능은 우리 몸의 중요한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곽을 감싸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는 중요한 신장, 간, 위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 통로 역할,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보호 기능까지 척추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척추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척추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감각이 떨어지면서 급기야는 힘이 빠지는 운동 장애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 장애라든지 사지마비, 대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까지 갈 수가 있고요. 따라서 디스크 질환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질환도 허리 쪽에 많이 생기게 되고 요통을 유발하는 빈도가 많게 되는 장소입니다. 사실 제가 척추 전문의가 된 다음에 약 30만 명 정도의 환자를 치료하고 만나고 재활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 같거든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앉아서 일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또 무거운 물건을 드시는 분들, 또 젊은 연령층에서는 비만, 당뇨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호발하는 걸로 저희가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척추를 뼈의 질환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척추병은 뼈만의 질환이 아닙니다. 뼈를 받치고 있는 심부 근육이나 인대, 수많은 근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란 척추에 바로 붙어있는 심부 근육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척추를 기립하는 척추 기립근부터 지지하는 여러 가지 근육들의 집단,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척추 질환이 잘 생기고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통이 있는 분들은 코어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즉 코어 근육이 밸런스가 깨지지 않았는지, 뭉쳐졌는지, 또는 이상하게 이완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코어 근육에 대한 밸런스 염두에 두시고 허리 통증을 잡으셔야 됩니다. 케겔 운동은 1940년대 미국 하버드 스쿨의 아놀드 케겔 박사께서 출산 후에 여성들이 여러 가지 회음부의 구조적인 약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개발한 운동이에요. 케겔 운동은 우리 몸의 척추와 골반과의 관계를 반듯하게 하고 척추를 감싸고 있는 앞쪽 코어 근육, 뒤쪽 코어 근육의 밸런스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계셔도 되고 서 계셔도 되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슴을 펴고 하늘을 잠깐 이렇게 한 15도 정도 이렇게 가슴을 피면서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데 너무 뒤로 이렇게 제끼시면 안 돼요. 가슴은 피되 배는 집어넣으면서 배꼽을 뒤로 보내요. 항문 쪽에 근육을 조이면서 이 배꼽과 항문 근육이 척추 안에서 만나는 느낌으로 3 내지 5초를 조이고 3 내지 5초를 릴렉스합니다. 처음에는 5초가 힘든데요. 몇 번 하시면 5초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반복해서 10번을 하는데 10번이 바로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10세트 하시면 우리 몸에 있는 코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이 중립으로 맞춰지면서 허리 요통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항문을 너무 조이면 너무 과긴장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혈압까지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막 두통이 생기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한 5초 긴장, 5초 릴렉스 이렇게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하면 약, 못하면 독입니다. 허리 통증이 가장 많이 생길 때가 바로 운동할 때예요. 척추 질환을 악화시키는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온몸을 완전히 일자로 굳은 채로 문 열고 닫듯이 하시면 척추 건강은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약간 트위스트를 한다든지 등 쪽에 구조물을 받쳐가지고 20-30도 각도 안에서 복근 트레이닝, 하복부 훈련하듯이 하는 것이 좋고요. 너무 심한 각도로 움직여서 들어 올리기 운동을 하는 분들은 허리에 분명히 무리가 갑니다. 따라서 적절한 각도 안에서 좌우의 밸런스를 찾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기를 강조합니다. 가급적 가능하시면 좀 많이 걸으셔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막 10,000보씩 20,000보씩 걷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되고요. 가벼운 산책으로 가슴을 펴고 몸을 뉴트럴 하면서 배꼽을 좀 뒤로 보내고 엉덩이 쪽에 약간 힘을 주면서
가벼운 산책 정도를 권합니다. 또 다른 권유는 이제 주로 수영인데요. 수영도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부력이 있고 우리 몸을 띄워주고 아쿠아로빅을 한다든지 좀 걷는다든지 가벼운 자유형은 좋으신데요. 단 수영할 때 저병이라든지 또는 평형은 오히려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관절을 앓고 있다든지 디스크 파열이 있고 전방 전이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저병이나 평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러닝머신의 이점은 유산소, 근력, 밸런스, 지구력 이 네 가지를 골고루 하실 수 있는 것이 트레드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트레드밀을 할 때는 그냥 완전히 평평하게 막 뛰면 발목이라든지 무릎 관절에 하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클라인, 즉 경사도를 적어도 한 3 내지 4 정도로 올려가지고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무동력 트레드밀을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트레드밀 저도 합니다. 저는 하는데 나의 몸무게나 피로도를 고려해서 문제가 안 되게 가볍게 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즉 무엇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상 체중이 80kg의 남성이 허리에 80 정도의 하중이 들어간다고 하면 똑바로 이렇게 저처럼 앉아서 있을 때 약 160, 약 2배 정도의 하중이 들어가게 되고, 무게가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다리까지 꼬아버리면 우리 척추를 짜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다리를 꼬는 거는 괜찮지만 장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한다든지 식사할 때 다리를 한쪽으로만 꼬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급기야는 의자 위에서 이렇게 양반다리로 두 발을 다 올리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허리 척추 질환을 유발하는 최악의 자세는 앉아서 다리 꼬기입니다. 척추 건강은 무엇보다도 바로 자세를 신경 쓰는 겁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이 앉아서 공부한다든지 사무 볼 때 또 식사할 때 자세를,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좀 보여주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예쁜 옷 입는 거 좋아하고 화장하는 거 좋아하지만 사실 척추만 이렇게 쫙 펴도 굉장히 멋있고 돋보여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세가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척추 질환 예방에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목 통증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변에 있는 뼈나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목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협착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 척추의 퇴행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0초만 투자하시면 목이 뻣뻣하고 경직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경추부, 척추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에 생기는 척추 질환과 허리에 생기는 척추 질환이 예전에는 2대8 정도로 허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5대5 정도로 목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대인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목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늘상 보고 있는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 3시간 50분, 52분이라고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 왜 목 질환이 증가하게 되냐? 경추 질환은 머리를 받치고 있는 가느다란 구조물이기 때문에 머리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추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숙이고 있냐, 제끼고 있냐, 올바르게 서 있냐, 꼬여 있냐, 그 머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선 처리예요. 나의 시선이 어느 곳에 딱 꽂혀서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다. 머리의 위치도 안 좋지만 목에 들어가는 하중이 급증한다는 거죠. 가느다란 목, 스마트폰에 꽂혀있는 시선, 머리의 위치,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경추부 질환을 급증시키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C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일자로 딱 서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일자목이라 그래요. 근육이나 인대가 만성적으로 좀 퇴행이 오고 염좌가 생기고 만성담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자 모양이 오히려 이렇게 앞쪽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것을 후만증이라고 하는데, 전만이었던 경추의 배열이 일자가 되고 후만각으로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앞으로 이게 내밀어서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핸드폰, PC를 본다든지 잘못된 자세, 이 후만증이 더 진행되면서 S자로 이렇게 꼬인다든지, 일자에서 후만증에서 S자로 꼬이면서 거북이 목처럼 돼버리는 것을 실제로 거북목 변형이라고 그러고, 또는 거위목 변형이라고 합니다. 퇴행 정도에 따른 표현의 차이죠. 목이 잠깐 아팠다 그러면 나 목 디스크 걸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에도 염좌라든지 근육통, 인대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파스 바르고 쉬기만 하면 지나가는 염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목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디스크의 변성이 오게 되고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C자의 정상 커브가 일자가 되고 급기야는 후만증이 생기고 좋지 않은 자세라든지 생활 습관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서 척추질환 환자가 되고 주변에 있는 뼈나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목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쪽이라든지 날개, 뼈, 어깨 라인 안쪽으로 쭉 퍼지는 양상, 방사통이 생기게 되고 찌릿찌릿한 신경통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본격적으로 목 디스크 질환에 들어간 거예요. 목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협착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추부 주위에는 흉쇄 유돌근이라든지 승모근, 사각근, 판상근, 견갑, 거근, 경추 기립근 여러 가지 근육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심부 근육이 뭉치게 되면 머리로 올라가는 정맥순환이라든지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혈행애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게 됩니다. 목 쪽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 그 다음에 길게 날개뼈랑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의 이완, 뭉침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시간 동안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이 가장 안 좋거든요.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분주하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일할 때, 공부할 때, 작업할 때 시선이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꽂혀 있냐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대개는 우리가 이렇게 땅을 보면서 목에 들어가는 하중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하늘을 보셔야 돼요. 대략 한 15도에서 한 30도 이렇게 왔다 갔다 가슴을 펴고 배를 집어넣으면서 긴 호흡도 할 줄 알고 하늘을 보면서 양손을 자기 어깨에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목 스트레칭도 할 수 있어요. 더 가슴을 펴면서 목을 들고 30초만 투자하시면 목이 뻣뻣하고 경직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경추부, 척추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벽 모서리에 들어가셔서 한 발을 앞쪽으로 하고 한 발을 뒤로 뺀 다음에 양쪽 모서리 벽 미는 스트레칭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양쪽 어깨도 들리게 되고 위아래에 손을 짚어가면서 발을 번갈아 가면서 날개뼈도 펴지고 꼭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목에 통증이 생겼다고 다 목 디스크가 생긴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목에는 어느 정도 하중이 들어갈까요? 보통 머리 무게가 한 5kg 되거든요. 숙여서 공부한다든지 또는 너무 높은 베개를 벤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장시간 본다든지 그러면 숙이는 각도에 따라서 25kg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뼈와 뼈 사이를 지지하고 있는 디스크라든지 작은 후 관절들이 굉장히 심하게 비유가 되고 퇴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세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에 오랫동안 빠져 있다면 단순한 목 통증이 퇴행성, 노인성 척추 질환처럼 쉽게 빨리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목 척추의 퇴행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세고 그 자세는 바로 머리의 자세, 시선의 처리 이런 것들이 경추부 퇴행을 노인성 변화를 가장 예방하고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고요. 자기 목이 잘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고개 도리도리 하세요. 위아래 숙이세요. 평소에 목 움직임이나 돌려보세요. 한쪽을 바라보고 45도 바라보고 이렇게 숙여보세요. 이럴 때 팔 쪽이나 등 쪽으로 어떤 당겨 내려가는 방사통이라든지 심한 통증이 생기냐 생기지 않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목을 움직이거나 관절을 움직였을 때 45도 틀어서 숙였을 때 반대쪽으로 증상이 생기냐 등 쪽으로 당겨 내려가는 통증이 목을 숙였을 때 제꼈을 때 있냐 없으면 거의 문제 안 되는 증상입니다. 신경 통로가 좁아져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퍼져 내려간다.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질병은 가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 증상일 수 있고 목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신경이 눌린다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전문가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 이렇게 하면 소리 나는 거 시원하신 분들 있죠. 약간의 스트레칭 효과가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도하게 꺾으면 우두둑 소리 나는 거예요. 우두둑 소리가 어디서 날까요? 뼈랑 관절이에요.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거든요. 척추뼈에는 골격이 있잖아요. 볼록하게 뼈가 이렇게 좀 날카롭게 나와 있는 돌기들이 있어요. 그 돌기들끼리 부딪히는 소리인데 그것을 자꾸만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 돌기가 커져요. 그래서 골극 뼈 가시가 돼요. 신경 통로 안을 찔러요. 신경 통증을 유발시켜요. 실제로. 그 습관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우두둑 소리 안 날 때까지 가볍게만 하세요.
누구나 목은 아플 수가 있어요. 목이 잠깐 삐었다 하듯이 근육이나 인대통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휴식을 취하고 적절하게 온열치료, 냉열치료, 휴식, 가벼운 약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병원에 반드시 가셔야 되는 목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사통입니다.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어깨나 날개뼈 뒤쪽으로 퍼져나가는 통증, 급기야는 팔로 내려오는 통증, 양손으로 다 오든지 한쪽으로 오든지 팔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으면 꼭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데 감각적으로 저리고 땡기고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젓가락질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글씨가 안 되는 손에 힘이 빠진다든지 아령을 든다든지 그럴 때 한쪽은 되는데 한쪽이 힘이 빠져서 약해진다든지 팔이 가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경추부를 지나가는 신경 통로 안에 변성이 된다든지 압박이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팔로 내려오는 통증이 있다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셔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접고론이나 아니면 카이로프라틱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재활을 할 때 목을 완전히 이렇게 뒤틀어 버리듯이 시원하게 두두둑 하는 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 시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그 기사가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게 경추부 운동을 재활하면서 이렇게 확 돌려버려서 카이로프라티커들이 가끔 그러는 경추 문제도 일으키던데 그 미국 기사하고 우리나라도 몇 건 있어요. 경추를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추골동맥이라든지 경동맥 브랜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뼈 사이에 껴요. 그래서 중풍이 와요. 젊은 여성이 그랬어요. 바로 한 2, 3년 전에도. 과도하게 목을 심하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교정해준다고 확 소리 날 정도로 꺾어버리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